네, 강프로입니다. 한미 반도체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오늘도 0.7% 정도 올라갑니다. 뭐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은 반도체 종목군들에서 약간 악재가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만기일 영향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한 1% 정도의 조정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강세 기조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다. 자,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는 건 HBM에 대한 수요는 지금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비메모리 쪽에 대한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실제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미증시의 반도체 종목군들보다 더 크게 상승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미증시의 유일하게 그쵸 상승률 기준에서 비트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주식 시장에서 계속해서 제가 특성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그쵸? 요 첫 번째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요.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일단 지금 2세대, 2대째 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자, 근데 오너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주 환원이나 주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쵸? 뭐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만 보면 자 보세요. 한미반도체 곽동신 부회장입니다. 이번 달에만 자사주 80억 원어치 매입. 그쵸? 4월 달에 나온 기사고요. 지분 규모를 보면 그렇게 크진 않죠. 사실상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있는데 80억 원이라는 규모 자체가 크진 않아요. 그런데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소각까지 연결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금융시장에 자본시장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주의 이익하고 그리고 오너의 이익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한미반도체의 주가도 그쵸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쵸 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그렇잖아요. 호경기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다고 하지만 그 나빠지는 구간에는 실적이 꺾이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고 주식은 그쵸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예상해서 먼저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꺾이잖아요. 앞으로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빠집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쵸 이런 실적에 대한 증가폭 그리고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보다 먼저 상승을 했고 그 상승한 폭이 사실상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군들을 거의 주름 잡을 정도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이런 그 주주한테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한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고가 4월 12일 날 형성했었던 15만 3,200원의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가? 돌파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파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 그리고 하이닉스 그쵸? 자, 이 두 가지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한국 시장에서 반도체를 주름잡고 있는 이 세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에 맞춰서 반도체 시세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사이클의 텀이 빈틈이 없고요. 그리고 이 빈틈이 없어진 과정에서 HBM이 들어오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AI 반도체 시대가 열리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조금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고 성능을 끌어올리는 보조의 수단이 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었다면 지금은 성능을 끌어올리는 메인 수단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메모리 개발을 하면서 플랫폼이 결정이 되고 메모리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오라는 거의 지시하는 듯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같이 진행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에서 HBM 납품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이런 이유는요.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층을 쌓아가지고 만드는 게 HBM이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층을 쌓다 보니까 수율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고 이 수율에 대한 문제는 이 층을 쌓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하나가 뻥나면 모든 것들을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싸지 않죠. 과거보다 훨씬 더 비싸졌죠. 예전에는 메모리 한 블럭에서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만 잡으면 됩니다.
그쵸? 이 부분만 교체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통으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퀄리티 테스트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후공정 장비주들의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HBM에 대한 후공정 기업들 있죠. 그쵸? 후공정 이 장비주들, 이 모든 장비주들은 테스트, 그쵸? 그리고 수율 잡는 법, 여기에 국한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쵸? TC 본딩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최종적으로는 패키징 관련해서 테스트까지 진행하는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내용을 빗대어서 지금 한미반도체 주가를 보면 돌파할 수 있지만 변동성을 기준해서, 그쵸? 한미반도체와 함께 다른 종목군을 동시에 공략하는 게 중요한데, 최근에 4월 들어서입니다. 4월 들어서 반도체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약간 조금 둔화된 그런 모습을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이 내용은요 사실상 너무 당연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증시에서부터요. 그쵸? 엔비디아의 상승으로 인해서 AI 반도체 시대가 열렸고, 처음에는 챗GPT가 나오면서부터죠. 자, 그쵸?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GPU의 사용처가 더 다변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GPU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HBM이 필요했고요. HBM을 수율을 잡으면서 최대한의 수율을 잡으면서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이 지금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1년 이상 지속되는 과정 중에서 주가가 실제 올랐다는 거고, 그 올랐다는 과정에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지금 그쵸?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온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 조정 구간에 들어오는 4월 달에도 고가 대비해서 저가 폭이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그쵸? 그리고 이 정도의 변동폭은 주식시장에서 흔하게 나온다는 것, 이 부분만 감안하더라도 지금 한미반도체의 주가는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 자, 만기일에는 일단 그동안 어느 정도 강했었는지 약했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약하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이진 않았죠. 예를 들어서 밑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을 놓고 본다면요. 자, 4월 달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4월 한 중순 이후에 22일을 기준해서 반등 구간에 들어왔고요. 최근에 강세를 보인 그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쪽으로 눌렀을 때 시장을 누르기가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날에 옵션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오늘은 소폭 눌리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2차 전지까지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그렇죠, 하루 이틀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미반도체는 이런 날에도 보합권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보다 등락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요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봐야 되는 건 철저하게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타점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면, 자, 여기 재룡산업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쵸, 분봉으로 보면, 그쵸, 정확하게 하락한 이후에 매도를 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언제 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매수한 구간이 어디부터 진행이 됐느냐, 저가 매수가 됐느냐, 아니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가 됐느냐.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가 되었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세가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도 있고 쭉 올려서 보면 지금 매도까지 완료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인데 뭐 선익시스템, HLB제약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서 선익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요.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한 결과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고, 매도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해도 충분하게 우리한테 그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는 거고, 우리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랑, 자,
약간 상승률 측면으로 보면요. 한미반도체와는 차이가 있지만 H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죠. 그리고 나서 매도하고 내가 판 것보다 더 올라갔을 때 다시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매수할 때도 확인하는 과정. 자, 이쪽의 구간에 지금 한미반도체가 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확인 과정이 남았다. 그리고 그 확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군들을 공략하는지 다 보셨죠?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한미반도체를 다시 한번 보면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유가 있다.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모멘텀, 그쵸? 상승한 이유, 호재 이런 부분이 허상에 불과하고 미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된 가격 부담 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고가 돌파하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이 확인 과정에서 미증시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진다면, 그렇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추세를 이탈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한미반도체고 뭐고 일단 팔고 봐야 돼요. 그런데 추세를 이탈하는 게 아니라 4월 달에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한다는 거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타점을 잡는 원리가 있겠죠.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한미 반도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기간 동안 물론 오차는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관련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한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미반도체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 한미반도체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주 환원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 시장 기준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오너 마인드 때문에 그렇고요. 그런 부분을 주가는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봐야 되고, 타점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소통방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니까 소통방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매매하는지 배우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분류를 해서 내가 어떻게 가격대를 잡을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